자, 이제 세 번째 시간, 257페이지 지적 공부 그래요. 지적 공부는 전통적으로 세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적 공부 들어오면 각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한번 가봅니다. 토지대장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이 장부의 이름이 뭐다? 토지대장입니다. 그죠? 임야대장도 똑같이 생겼어요. 토지대장은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좌측, 우측, 하단부 그래요. 그죠? 좌측, 우측, 하단부. 뭉뚱그려서 그냥 개략적으로 좌측, 우측, 하단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토지대장 좌측에 어떤 사항을 등록합니까? 했더니 토지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표시사항을 등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토지 표시사항 모두를 등록하는 게 아니고 토지 표시사항 중 문자 정보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소재 지번은 큰 의미가 없고 지목 그래요. 그죠? 지목을 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적에는 정식 명칭을 등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철도용지 이렇게 등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요. 이 면이 뭡니까? 했더니 면적 그래요. 그죠? 면적을 등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토지대장에 여러 가지가 등록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등록사항 한 놈만 얘기를 하면 면적 그래요. 그죠? 면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측정된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뭘 소수점의 숫자를 버리라는 얘기야. 오사. 그죠? 뭘 올려주라는 얘기야. 오입 그래요. 오사 오입 방식에 따라서 끝을 처리한 면적을 대장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면적입니다. 라는 얘기죠. 하여튼 토지대장 좌측에는 토지표시사항 즉 사실정보를 등록합니다. 그죠? 그러면 토지대장 우측에는 어떤 사항을 등록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토지는 누구 겁니까? 갑의 겁니다. 그래요. 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죠? 갑시기가 법인이라고 한다면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등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권리정보 그래요. 그죠? 권리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대장 하단부에는 이 토지는 평당 얼마입니까? 그죠? 가격정보 그래요. 가격정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개별 공시지가야. 그죠? 그래서 하단부에는 가격 정보인 개별 공시지가. 그죠?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일을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 사실정보, 권리정보, 가격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한 70%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토지가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외모를 바꿔나갈 수 있는데 토지의 외모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토지 이동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외모의 변화는 사실 정보의 변화니까 당연히 좌측에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신규 등록으로 인하여 몇 년 몇 월 며칠 분할로 인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등등등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갑에서 을로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소유권의 변동 사유 및 변동 연월일. 그죠? 권리정보의 변화니까 당연히 우측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측에 등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명년 1월에 가서 요 토지대장 좌측 부분 상단 부분에 아주 특수한 것을 등록을 하게 될 거야. 우측 부분에다가도 아주 특수한 것을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 지적공부편에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한 문제, 무조건 한 문제야. 이어서 이제 공유지연명부 그래요. 그죠?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그래요. 그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도 아울러서 기억을 해둬야 될 텐데, 이런 건 1월에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요. 하여튼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무조건 한 문제짜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도면 그래요. 그죠?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도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도면은 딱 보기에도, 그죠? 딱 보기에도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야. 이 도면이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걸 제도할 적에 제도하는 사람이 가로 얼마 40cm, 세로 얼마 30cm로 제도를 하기 때문에 도면은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요. 이게 지적도라면 40, 30짜리를 쓰는데, 이게 임야도라면 50, 40짜리를 씁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1월에 가서 다 얘기를 할 거야. 여기 가로선, 세로선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도각과 도각을 구분하는 선이다. 그래서 도곽선 그래요. 뭐라고요? 도곽선 그래요. 이 도각선을 제도할 적에 제도하는 놈이 몇 미리 폭으로 제도를 하냐면 0.1mm 폭으로 제도를 합니다. 그죠? 0.1mm 폭으로. 그리고 제도하는 사람은 정렬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을 좋아해. 홍색으로 제도를 합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그죠?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도각과 도각을 구분하는 선을 보고 물어본다. 도곽선 그래요. 이걸 보고 도면 또는 한 도각이다, 두 도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얘기야. 그죠? 그래요. 요 한 도면 내에 이렇게 생긴 필지, 이렇게 생긴 필지, 이렇게 생긴 필지, 세 필지가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100번지, 그 다음에 이거 101번지, 이거 102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100번지에는 장이라고 써 있고 101번지에는 차라고 써 있으며 102번지에는 원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100번지의 지목은 공장용지야. 101번지의 지목은 주차장이네. 102번지의 지목은 유원지야. 즉 지목을 도면에 등록하고자 할 적에는 두문자 또는 차문자의 형태로 등록합니다. 그죠? 부호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지. 차문자의 형태로 등록하는 거는 장차 얼마만 갖고 있으면 돼? 1,000원만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장이라고 하면 공장용지, 차라고 하면 주차장, 그 다음 천이라고 하면 하천, 원이라고 하면 유원지야. 그죠? 그래. 자, 100번지 토지의 100번지라고는 이 토지의 면적은 알 수 없어요. 이 100번지 토지 면적을 파악하려면 토지 대장의 면적란을 들춰봐야 돼. 101번지의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알 수 없어요. 도면을 봐서는 알 수 없어.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려면 토지 대장의 소유자란을 들춰봐야 돼. 그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의 형태로 물어보게 돼요. 그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면적 소유자의 가능성은 에어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됐고, 요 도면 상단 부분 좌측 부분을 봤더니 뭔진 모르지만 반창고가 붙어 있고, 그죠? 반창고가 붙어 있고 정중앙에 옅은 색깔이 들어가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 5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이 도면은 제 몇 호 도면? 5호 도면임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죠? 좌측에 4, 우측에 6, 상단부에 2, 하단부에 9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제 5호 도면을 위시로 해서 전후 좌우에
2, 9, 4, 6호 도면이 접합되어 있으면 나타내 주는 거야. 도면의 접합관계를 나타내주는 등록되는 사항을 일람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색인도 그래요. 이것도 수십 차례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도면 상단 부분 정조항을 봤더니 뭔진 모르지만 주소가 나와 있어. 그죠?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 장중 메토 도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제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제명이 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니까 이 제명 등을 통해서 토지의 소재 그래요. 그죠? 토지의 소재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 제명 끝에 가로 열고 좌표 그래요. 그죠? 좌표. 가로 딱 닫아 놓으면 이건 일반 지역의 BGN 도면이 아니고 경자부 시행 지역의 BGN 도면이야. 이게 없으면 일반 지역의 BGN은 도면이고 있으면 경자부 시행 지역의 BGN 도면이야.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그리고 이 도면이 사용하고는 축척 그래요. 그죠? 축척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1대 500, 1대 600, 1대 1000, 1대 1200, 1대 2400, 1대 3000, 1대 6000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적도면의 법정 축적은 모두 7자리의 법정 축적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축적은 1200분의 1짜리야. 그죠?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3000, 6000분의 1짜리 두 종류를 주로 사용하는데 6000분의 1짜리는 산간지역에 있는 임야는 6000분의 1. 그죠? 도심지역 내에 있는 임야에는 3000분의 1짜리 쓰도록 돼 있어. 이 법정 축적 같은 것도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꺾입니다. 여기도 꺾여. 굴곡점을 우리 지적법에서는 경계점 그래. 이 경계점과 경계점을 일직선을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은 선을 뭐라 그래요? 경계 그래요. 그죠? 경계는 그림 정보로서 유일하게 어디에만 도면에만 등록되는 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장 그러면 면적, 도면 그러면 뭡니까? 경계야. 그죠? 경계를 제도할 적에 제도하는 놈이 몇 미리 폭으로 0.1mm 폭으로 제도를 합니다. 그죠? 무슨 색깔로? 빨간 색깔로 제도를 합니다. 그죠? 이런 것을 0.2mm 폭으로 제도를 한다. 야, 맞냐 틀렸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죠? 그래요. 자, 하여튼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그죠? 이제 명년 1월에 가서 여기 나머지를 다 장착시키면 이제 100% 다 장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두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요. 그죠? 저는 그냥 경자부 그럽니다. 줄여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이 경자부라는 장부는 어느 지역에 보통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아. 딱 두 가지 지역에만 이 경자부라는 장부가 비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그래요. 그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상 경계를 좌표값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 그죠? 이 지역에 이 경자부라는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해 놔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지역은 축척 변경 그래요. 뭐라고요? 축척 변경 등을 실시해서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를 좌표값으로 등록한 지역에 이 장부를 작성해서 비춰놔야 됩니다. 그죠?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이 지역은 지가가 매우 높은 도심 지역이야. 그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헐렁헐렁한 장부를 작성해서 비치해둘 수는 없고 비교적 정교한, 그죠? 정교한 장부를 작성해서 비치해놔야 돼. 그래서 이 작성해서 비치해둘 지역도 물어봅니다. 그죠? 이 장부에
등록해놔야 될 사항 그래. 그죠? 등록해놔야 될 사항을 물어보게 될 텐데, 그 등록사항은 뭐니 해도 뭡니까? 좌표값이야. 뭐라고요? 좌표값이야. 그러니까 X값 얼마인지 Y값 얼마인지 평면, 직각, 종횡선, 수직값을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이 경잡이라는 장부에 여러 가지가 등록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뭐니 해도 뭐다? 좌표야. 그래서 토지대장 그러면 면적, 도면 그러면 경계, 경잡부 그러면 뭡니까? 좌표값이야. 그죠? 그래요. 그리고 이 경잡이라는 장부에는 고유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고유번호가 등록돼요. 고유번호가 등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장부는 일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대장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잡이라는 장부에는 부호도 등록이 되지만 부호도 그래요. 그죠? 부호도도 등록돼. 부호도는 그림이야. 도면 그러죠. 그죠? 따라서 이 장부는 타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도면호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잡이라는 장부는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매우 별스러운 장부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죠? 해 두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보조 장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요 이제 예비 수업 때는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적공부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을 했어요. 그죠? 그 획득된 정보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이걸 담아놔야 될 그릇이 있어야 돼. 그죠? 그 그릇을 보고 뭐라 그런다? 지적공부 그래요. 그죠? 지적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적공부는 전통적으로 보통 3문제씩 출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주로 뭘 물어봅니까? 했더니 등록되는 사항을 물어보는데, 등록되는 사항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문제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그래서 보통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3문제는 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자리에서 담보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이제 지적공부표는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담보할 수 없어요. 그죠?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지적공부표는 여기 봅니다. 지적공부는 국가의 중요한 공적 정보이기 때문에 일정 장소에 잘 보관 관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일정 장소에 잘 보관 관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적공부라는 장부는 해당 청사에다가 지적소고라는 것을 마련해놓고 그 지적소고에다가 영구히 보존을 해놔야 돼요. 그죠? 원칙적으로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그죠?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사유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 사유는 전쟁 등 천재지변 등의 사유 등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랄지 시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면 해당 청사 밖으로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이런 장부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일정 장소에 잘 보관 관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적공부 그래요. 그죠?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그죠?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이 됐대요. 그죠? 물리적으로 멸실이 됐다랄지 또는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죠? 훼손이 되었다라면 이 지적공부에 관한 1차적인 관리 책임자인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복구를 해놔야 되냐면 지체 없이 복구를 해놔야 돼요. 그죠? 지체 없이 복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자는 이 복구 절차를 할지 복구 시의 기초 자료 같은 것을 자주 물어봅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가보죠.
지적 공부 전부 또는, 그죠? 전부 또는 일부가 불에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멸실이 됐다랄지 훼손이 됐다라고 하면 지적 공부에 관한 1차적인 관리 책임자인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복구를 해놔야 돼요. 그죠? 왜 지체 없이 복구를 해놔야 됩니까? 했더니 지적 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불에 홀라당 탔다라고 하면 비상사태야. 왜 비상사태냐면 장부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해당 지역 경제가 마비가 된다라는 얘기야.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복구를 해놔야 돼요? 지체 없이 복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지체 없이 복구를 해놔야 돼요. 그죠? 이 복구 시 그래요. 그죠? 복구 시에 기초 자료 그래요. 그죠? 이 복구 시에 기초 자료 같은 것을 금년도 31회 때도 또 물어봤죠. 그죠? 기초 자료 같은 것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복구, 그죠? 이런 지적공부 복구 절차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료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전산자료라고 별도로 있는데 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용 및 활용하고자 합니까? 라는 그 절차적 규정도 있어요.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개주의 원칙 그래요. 뭐라고요? 공개주의 원칙, 지적 공개주의 원칙입니다.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돼요. 그죠? 토지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독점하지 아니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공개주의 원칙은 열람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열람 신청이나 등본 교부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등본 교부 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 지적부에 규정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공짜는 없어.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될 텐데 수수료는 현찰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지자체의 수입 증지의 형태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하는 아주 별스러운 장부가 있는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언급을 해서, 그죠?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할 텐데, 그죠?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할 텐데, 이런 정도는 언급을 해서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아요. 근데 언급을 했는데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죠? 나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담보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이 파트에서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경자부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정도는 이 자리에서 담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꼭 들어가기 전에 이 각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꼭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편은 257페이지부터 출발을 해서, 그죠?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 65, 60, 67, 그죠? 67페이지까지 얘기가 되네. 67페이지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68페이지를 펴봅니다. 제3장 그래요. 토지 이동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이 토지 이동은 우리 지적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본편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문항수도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약 4문제 보죠. 그죠?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토지 이동 그러죠. 그죠? 토지 이동 그래요. 그래서 토지 이동 그럽니다. 토지 이동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토지의 외모의 변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토지의 외모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여기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어요. 갑소의 토지야. 그래요. 이게 반으로 이게 뚝 잘렸어요. 그러면 토지의 외모가 이렇게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죠? 분할 그래요. 뭐라고요?
분할,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돼요. 그러면 거꾸로 이 토지가 합쳤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토지의 외모가 변했어요. 합병 그래요. 뭐라고요? 합병. 분할, 합병 등등은 토지 이동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적에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외모의 변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러나 암기할 때는 그렇게 암기를 하면 안 돼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상 그래요. 그죠? 토지 표시상을 새로이 어떻게 정한다랄지, 그죠? 정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 그래요. 그죠? 변경 또는 뭐까지 말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 있어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상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 미친 척하고 말소하는 것을 슬그머니 빼놓고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야,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할 때는 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말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을치기로 골백번 바뀌어봤자 토지의 외모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래서 소유자의 변경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자의 변경 등은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것 등은 25회 때 다 물어봤네. 그죠? 또 개별 공시지가가 50원에서 100원으로 골총본 상승을 해봤자 토지의 외모에 변화는 없으니까 개별 공시지가의 증가 감소도 변경도 토지 이동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됐어요. 이렇게 토지 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토지 이동 사유는 크게, 그죠? 크게 두 가지 토지 이동 사유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 그래요. 그죠? 일반적인 토지 이동 사유라고 하죠. 일반적인 토지 이동 사유가 있고, 또 하나는 특수한, 그래요. 뭐라고요? 특수한 토지 이동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보자. 그죠? 나눠보자. 그래요. 우리 책에는 보통, 지적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 이동 사유, 지적 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은 지적 호기심에 불과합니다. 시험에 빨리 합격하려면 여기 일반적인 사유하고 특수한 사유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이렇게 나눠놓고자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유가 뭐냐면 문항수가 이쪽에서 출제가 되면 보통은 이쪽 한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올해 31회 때는 이 특수한 토지 동사유가 무려 2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어요. 30회 때는 일반적인 토지 동사유가 약 3문제 정도 출제가 됐네. 그죠? 그래요. 근데 난이도 조절이 적절하다면 보통은 일반적인 토지 동사유 한 문제, 특수한 토지 동사유 한 문제 이런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려면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죠? 지적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 동사유, 지적 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 동사유는 지적 호기심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동사유에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신규 등록, 그래요. 뭐라고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또 등록 전환, 그래요. 뭐라고요? 등록 전환. 그 다음에 토지를 잘릅시다, 뭐죠? 분할, 그래요. 그죠? 분할. 즉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보고 합병, 그래요. 그죠? 합병. 그 다음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한다고 해서 지목 변경, 그래요. 그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내 토지가 바닷물에 가라앉았대요. 바닷물에 가라앉았다고 해서 막바로 해면성 말소 대상의 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해면성 말소 그래요. 뭐라고요? 해면성 말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지적법에는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그래요. 그죠? 이렇게 6가지의 일반적인 토지동사가 있어요. 특수한 토지동사는 많지도 않아요.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축척 변경 그래요. 뭐라고요? 축척 변경에 너무하고, 그 다음에 뭘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놓고 봤더니 등록상에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류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 그래서 등록상 정정 또는 등록상 오류 정정 그래요. 그죠? 그래서 특수한 토지동사에는 이 2가지가 있어요. 그죠? 올해 30일에 때 이 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오류 정정이 그대로 또 출제가 됐네요. 그죠? 2문제. 그런데 이런 걸 정리함에 있어서 1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까지 그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출제자가 딱 출제하는 부분이 평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만 따로 딱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다가, 그죠? 시험 보기 전에 요거를 한 30분 정도 딱 보고 들어가면 분명 나온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부는 미련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여우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이동사에는 크게 뭔 사요? 일반적인 토지동사역과 특수한 토지동사역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쪽에 한 문제, 이쪽에 한 문제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명륜 1월에 가서 이제 점차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대상 토지 그래요. 그죠? 대상 토지나 그 사유 등 같은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쭉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상 토지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신청해놔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있는지 없는지를 쫙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두루루 정리를 하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토지의 외모가 변한 관계로 그 변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 그래. 뭐라고요? 지적 측량 등은 실시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상관관계는 없는지를 쭉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륜 1월 수업부터 가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하여튼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도 그래요.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268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출발해서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 276 축척 변경, 279 그래요. 279페이지, 280페이지까지 얘기가 되네. 그죠? 280페이지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토지 이동 사유까지 말씀드렸습니다.